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주제는 React 18 for App Developers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이 발표를 요약한 내용이고, 이제 이 주제에서는 React 18에서는 새로 나온 게 무엇인지, 그리고 React 18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룹니다. 이제 React 18에서는 Concurrent Features, 그러니까 동시성 기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존 리액트, 즉 리액트 16, 17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제시하고 있는데, 달라진 점은 일단은 이런 기능들이 나옵니다. 오토매틱 배칭, 서스펜스 온 더 서버, 그리고 새로운 API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앱을 리액트 이전 버전에서 리액트 18로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사용자들이 워킹 그룹을 구성했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워킹 그룹의 멤버로서 이 리액트 18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달을 하는 발표입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오토매틱 배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클릭 이벤트와 같은 함수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핸들 클릭이 수행이 되고, 이 클릭 이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set 이렇게 세 개가 수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 리액트에서도 이 셋 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렌더링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세 개가 한 번에 일어날 때 멀티플 렌더링을 안 하고 그냥 한 번만 렌더링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배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리액트 18 이전에는 이벤트 핸들러가 아닌 코드에서는 상태 업데이트가 배칭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패치 그리고 프로미스를 반환하니까 이제 then에서 이제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요 렌더링들이 한 번, 즉 세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렌더링이 세 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리액트 18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 렌더링이 결국 마지막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토매틱 배칭이라는 거는 어디든 뭐 셋 스테이트를 여러 번 하든, 뭐 배치에 쓰든 async await에 쓰든 set timeout에 쓰든 아무 데서나 자동으로 배칭을 해주니까, 이제 개발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리액트 자체에서 뭐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으로는 서스펜스 온 더 서버, 그러니까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것 자체는 리액트 컴포넌트의 HTML 아웃풋을 서버에서 렌더링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 뭐 Next.js나 그런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이제 번들이 한 번에 오기 때문에 그 번들을 실행하고, 그 번들이 실행이 완료되면 UI를 보고, 이런 절차를 따르는데,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미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를 서버에서 렌더링 해놓고 그 HTML을 보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그러니까 즉 렌더링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서버에서 이 컴포넌트가 로딩이 오래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가정을 한 게 이제 이 컴포넌트가 병목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병목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이제 이 컴포넌트가 뭐 데이터 로딩을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뭐 이 컴포넌트의 코드가 많아서 느리게 로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리액트 18 이전에서는 이 현상은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병목으로 작용합니다. 전체의 병목인 이유는 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전체 앱의 로딩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즉 이 친구가 느리기 때문에 전체를 다 늦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리액트 18부터는
리액트에게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는 컴포넌트를 제외하고 다른 컴포넌트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전까지는 이제 리액트 18부터는 모든 컴포넌트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나머지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이제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때문에 나머지도 다 못 보내는 현상인데, 서버에서 이제 서스펜스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기 부분이 뭐 커맨츠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느리게 렌더링 되는 커맨츠라고 했을 때 이걸 서스펜스로 감싸고 이 대신 보여줄 컴포넌트, 즉 뭐 스피너나 뭐 로딩 중입니다 뭐 이런 거를 여기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이 부분은 스피너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전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리는 컴포넌트가 로드가 완료되면 완료된 부분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내놓고 서버에서 로딩이 완료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로딩이 된 걸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오더라도 일단 페이지가 빨리 뜨긴 뜨니까 먼저 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유저의 인지된 로딩 시간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거는 이제 결국 좋은 UX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서스펜스 온 더 서버를 정리하면은 이 세 가지인데, one slow part doesn't slow down the whole page,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이 전체 페이지를 느리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show initial HTML early and stream the rest, 그러니까 느린 부분을 사용자에게 스트리밍하지 않고 느린 부분이 로딩이 완료되면은 이후에 스트리밍해서 사용자에게 보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de splitting fully integrated with server rendering, 그러니까 서버 렌더링에서 이제 기존에 뭐 리액트 레이지 뭐 이런 걸로 코드 스플리팅을 했다면 뭐 서버에서도 이제 서스펜스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부분 스트리밍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액트 18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API는 뭐 start transition, use transition, use deferred value, 이거는 컨커런트 기능에 대한 API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디벨로퍼들을 위한 거는 이제 use ID, 그다음에 use sync external stor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차근차근 하나씩 동영상을 찍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 리액트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리액트로 18로 버전을 올리는 게 이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망가뜨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업그레이드하고 살짝 API를 살짝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바꿔줄 부분은 뭐 이제 create 루트 같은 부분이 있겠죠. 이제 루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렌더링을 하는 부분인데, 이 API만 살짝 바꿔주면은 리액트 18을 이전 개발자들이 쉽게 채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컨커런트 피처도 뭐 이걸로 올린다고 해도 사용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채택해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이제 리액트 18 for App Developers라는 발표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